자, 문화는 특정한 사회 규범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정한 사회 규범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장유유서, 그래서 자유유서. 그래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두세 마디 건너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고향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외국 바이어들과 관계돼 가지고서는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거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외국 상사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하는 분을 만나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가지고 신뢰가 뭐냐? 뭐 어디 소주 한두 잔 이렇게 이제 마시고 나서는 바로 나이를 물어본대요.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몇이에요? 그럼 내 동생이네 그런데요. 마이 브라더, 영어 브라더. 그러면서 내 동생이야 동생. 내가 당신 형이야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국 바이어가 막 정신을 못 차린다. 이 사람이 갑자기 뭐 지금 같이 뭐라 그럴까 식사하면서 그런 사업의 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갑자기 나이 물어보고 뭐 동생이야 형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외국 바이어들이 이런 신뢰가 어딨냐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는 이게 되잖아요. 군대 갔다 왔어요. 몇 개예요? 뭐 그러죠. 그러면 몇 개입니다. 그러면 충성 이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뭐 예를 들면 대화가 통한다든가 뭐 그래요. 그러나 외국 사람들하고 될 수 없는 얘기죠. 사실은 한국의 문화에 전맥이 돼야 이게 관계돼요. 특정한 사회 규범. 우리는 찌개 하나 끓여가지고 자기 숟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퍼먹고 딱 닦고 또 집어넣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젓갈질도 보세요. 젓갈질 딱 해가지고 먹고 또 입에다가 닦고. 그러니까 외국 지금 코로나 시대 이제 한국의 문화도 많이 개별화돼가지고 개인 식탁과 반찬들이 나옵니다만 아직도 국에 말이죠. 공동 국자 없이 그냥 자기 숟갈지 서로들 친모준 숟갈 집어넣어가지고 퍼먹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대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면역력, 몸속에 있는 그 박테리아를 서로 나눠 먹기 때문에 아주 면역력이 강하답니다. 자, 특정한 사회 규범이죠 사실은. 뭐 그런데도 왜냐하면 가정에서 그렇게 한 찌개 그릇에 떠먹는 습관이 밖에 나와서 그래요. 근데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국자를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별 그릇에다 떠먹는다 그러면 뭔가 괜히 찜찜하고 쫀쫀하고 그거 뭐 속좁은 같고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있다는 거죠. 특정한 사회 규범이죠 그게.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지하철이나 뭐 노약자석이 다 있습니다만 노약자석에 젊은이가 앉았어요. 근데 그 젊은이는 65세세요. 근데 한 70된 분이 땄는데 젊은 늙은이가 타고 있다. 젊은 노인네가 타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 나이가 몇이야? 나이 제가 65세입니다. 내가 지금 80인데 노인네가 탔는데 말이야. 자리 안 비키고 뭐 하냐고. 사회 규범이죠. 장유유서라고 하는 사회 규범이 우리에게 아직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또는 어떤 젊은 청년이 버스에 탔는데 어르신이 타셨는데 자리를 안 비켜줘요. 그러면 서로 그 청년을 쳐다봐요. 야, 쟤는 어떻게 어르신이 바로 앞에도 서 있는데 자는 척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왜냐하면 장유유서라고 하는 사회 규범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는 기호와 상징으로 나타난다. 아까 그 호모 심볼리쿠스와 연관돼 가지고요. 문화는 기호와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다른 기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없을 때 그것을 농축하고 응축하고 집결해서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날 때 굉장한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디 군대 특수한 군대를 나왔다 그러면 반지해 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몇 기다 그러면 그 기수별로 반지를 해서 끼면 또는 학교에 무슨 버클 허리띠에 버클을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어디 나오셨네요 이런 식으로 버클 가지고 기호와
상징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는 기와 상징으로 소통되는 면이 있다. 문화는 생산되고 소비된다 그랬습니다. 아까 문화는 생성, 성장, 소멸된다. 문화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유통되다가 소통되다가 사라져가는 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문화는 생산되고 소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문화는 기업에 의해서 또는 어느 산업체에 의해서 또는 어떤 자본가에 의해서 또는 예술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생산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소비되다가 어느 날 또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 문화를 설명할 때에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 생산되고 소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관계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다 그러죠. 그러면 어느 제약회사에서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위가 안 좋으실 때는 이런 거면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약이라든가 어떤 우유 제품들을 만들어요. 생산되죠. 그리고 소비돼요. 그러죠?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아웃도어 같은 거죠. 이제는 뭐 옛날처럼 등산화 그러면 아마 한 10년 전만 해도 등산화가 못해도 아마 뭐 몇 킬로 이상씩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등산화가 예전에 견고하고 단단한 등산화지만 그러나 굉장히 가벼워요. 뭐 3kg 채 될까 할 정도로, 뭐 3kg도 안 되는 그런 등산화를 신는 가격은 좀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등산화가 생산되고 소비되고 끊임없이 그 아웃도어 관계되어 있는 제품들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우리나라의 이 등산화는 히말라야를 가도 얼지 않을 정도의 정말 질 좋은 등산화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외국의 이 아웃도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한국에 오면 놀란답니다. 왜냐면 뭐 500, 600m 올라가는 산에 뭐 4, 5천 이상 또는 뭐 7, 8천 올라가는 그런 중무장된 등산화를 신고 야산을 그런 올라가는 걸 보고, 또는 그런 중무장된 이 파카를 입고 말이죠. 뭐라 그럴까요? 공원을 거니는 걸 보고서 한국의 이 아웃도어 시장은 참 특이하다. 하여튼 기업체에 의해서 그러한 의상들이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고, 이것이 문화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화의 성격의 마지막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은 뭐냐? 정신적인 것도 생산되고 소비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요즘에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디 좀 조용한 데 가서 쉬고 싶다. 그리고 음식도 좀 좋은 거를 먹고 영양가 있는 거를 먹고 소화가 잘 되는 걸 먹고, 그리고 우리 몸에 골고루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웰빙이란 것도 나오고 우리의 삶에 힐링이란 것도 나왔어요. 이 개념이 웰빙과 힐링을 통해서 음식도 그렇게 나오고 건강 보조식품도 나오고 뭐 약도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안마기계 뭐 여러 건강과 관계되어 있는 정말 모든 것들이 생산이 돼 있죠. 그러다가 소비되다가 또 어느 날 사라져요. 지금 웰빙 얘기하는 것도 벌써 조금 지나간 듯해요. 아직은 힐링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힐링의 소비가 어디까지 왔느냐? 정신의 힐링. 그래서 어디 펜션에 정말 조용한 데 가서 묵다가 온다든가 템펠 스테이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디 수도원에 가서 푹 쉬고 온다든가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정신도 좀 쉼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정신의 힐링을 소비하는 거죠. 정신의 힐링을 소비하는 거예요.